지금 자동차 업계는 아직도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과거처럼 기계식 내연기관으로만 움직이는 머신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현재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IT와 결합하여 종합 편의장치를 구비한 생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순 운송 기능에 충실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각종 센서와 카메라, 안전장치, 편의장치가 자동차에 이식되면서 이들 요소들을 제대로 동작시키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이 터지면서 산업계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 삼성이나 인텔에 주목하기보다는 한국의 이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9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분야 최고 유력 매체인 모터 트렌드. 북미에서는 판매량으로 카앤드라이버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을 만큼 업계 파워와 영향력이 있는 매체이며 올해의 자동차를 선정한 최초의 언론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모터 트렌드가 올해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파워리스트 50위를 공개했습니다. 이 순위에서 2위가 메리바라 GM 회장, 30위에 토요타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올랐으며 그 외에도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 기업은 물론 세계의 명품으로 알려진 브랜드에서 활약하는 총괄 프로듀서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만 의외인 점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42위에 랭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낸 선구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독일 3사의 전기차라도 미국인들은 테슬라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테슬라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립 품질에서 뒤떨어진다고 해도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한국이 삼성뽕을 느끼듯 미국인들도 테슬라 뽕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인 모터 트렌드에서 2023 파워리스트 50인 중 1위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을 뽑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새 시대로 이끌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자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모터 트렌드가 밝힌 선정 이유는 정의선 회장이 세계와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차차하고 있다며 그의 비전과 위대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는 데이터와 기술, 소프트웨어 공학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모빌리티 솔루션을 아우르는 스마트 시티까지 망라되어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런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략을 모터 트렌드가 짚으며 테슬라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중화의 시작을 열었다면 현대차는 다양한 모델과 스타일, 가격대를 갖춘 멋진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더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번 모터 트렌드 파워리스트에서 선정된 현대차 그룹의 인물은 정의선 회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돈커 볼케가 3위로 이름을 올렸고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인 호세 무뇨스가 10위, 현대 디자인 센터장인 이상엽 디자이너가 28위, 카니 하비브 기아 디자인 센터장이 4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언급된 것만 봐도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알 수가 있죠. 최근 한국의 전기차가 북미 시장과 유럽에서도 많은 상을 수상하며 기술과 품질, 디자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터스포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며 과거 싸구려차, 싼맛에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매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반도체 공급 대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을 뽑지 않은 것일까요? 올해도 국내 신차 출고 대기 시간만 해도 6개월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이 없는 게 이상합니다.
일단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즉 Just in Time JIT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반면,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인 분야라 6개월가량의 생산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는 계약 체결일부터 최종 납품일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물량만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동차와는 잘 안 맞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원한다고 뚝딱 만들어서 공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523조인 반면 같은 기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10분의 1 수준이죠. 일부 조사업체에서는 2040년이 되어서야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194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거대한 반도체 기업들이 서둘러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만큼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이미 이 분야에서는 NXP, 인피니온, 르네사스와 같은 기업들이 과정 구도를 이미 굳혀놔서 굳이 현재 어려운 반도체 시장에서 또 다른 리스크를 짊어지며 출혈 경쟁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일본 르네사스 공장이 지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업체들이 수급난을 막기 위해 생산 라인 착공에 들어가면서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양산까지는 최고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동차 계약을 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어서 자동차 업계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주요 산업이 자동차 업계도 살아나고 한국의 경제도 튼튼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